자, 여러분들 2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강의 잘 보셨죠? 자, 1강에서 여러분들께 아주 기초적인 내용까지 가능하면 좀 자세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거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 2강부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내용들은 조금 빨리 가려고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1강의 내용들을 잘 바탕으로 하셔야 자, 2강의 강의부터 이제 우리가 좀 속도를 좀 낼 수 있다는 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1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 구성으로 보니까 무슨 유형의 문제예요? 자, 이거는 지금 또 품사와 어형의 문제입니다. received가 이하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는 명사를 필요로 하며 세 번째, companies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하에 명사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이 자리는 명사 자리일 수밖에 없고요. A, B, C, D 중에서 명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자, B번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B번으로 정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죠? 해석하다가 어려운 어법사항이나 혹은 구조와 관련된 논점들이 발견되거나 혹은 어휘, 필요한 어휘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죠? 자, 회사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답변이 무엇에 대한 답변입니까? 그녀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고요. request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고 명사로 사용될 때도 가산명사라고 하는 점이 자, 토익에서는 자주 다루어지는 그런 단어니까 왜 저 단어가 가산명사인지까지는 제가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산명사라고 하는 포인트는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단어이니까 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요구했어요? 뭐에 대한 요청입니까? 바로 완전한 환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환불에 대한 그녀의 요청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그녀가 받았는데요. and. 자,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것이 어떻다라는 걸 발견했죠? 바로 curt하고 자, 그 다음에 dismissive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curt라고 하는 단어는 좀 딱딱한 단어인데 퉁명스러운 것이죠. 자, 아까 그 답변이 꽤 퉁명스럽고 자, 그 다음에 dismissive라고 하는 것은 원래 dismiss가 해고 해산시키다의 뜻도 있지만 묵살하다의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무시하는 듯한 무시적인 됐어요? 자, 그래서 퉁명스럽고 무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굳이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 아이가 이제 목적어고 자, 이 아가 자, 지금 목적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해석까지 마무리 짓고 12번 갑니다. 자, 12번도 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쉬운 문제예요. 자, 품사가 서로 다르죠. 그럼 품사만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will be가 나와 있고 비동사 이하에는 보호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호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가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앞쪽에 thoroughly라고 하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는 수식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답이고요. 형용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A번과 자, D번을 제끼고 B와 C 두 개가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놓은 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baggage가 스스로 여러분들 인스펙팅 할 수 있어요? 능동이니까.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정답은 B번이고요. 자, 또한 마찬가지로 inspect는 뭐뭐를 조사하다의 타동사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면 뭐가 답이에요? 수동의 시스템이 답이다. 그러므로 그래도 정답은 B번이에요. 해석을 해봐도 답은 B번이고 안 해봐도 B번입니다. 자, 가능하면 안 하고 푸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겠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 B번으로 정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고요. 외국 여행을 할 때는 말입니다. 자, 비행기 그 승객들께서는 예상하셔야 돼요. 뭘 예상하셔야 됩니까? 자, 바로 baggage가 수화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검사가 될 것이다. 뭘 하기 위해서? to search for가 되겠습니다. 찾아내기 위해서. 뭘 찾는 거예요? 자, 불법적인 자, 그다음에 밀수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traband라고 하는 단어는 밀수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는 자, smuggle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자, smuggled goods.
라고 해서 smuggled goods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쓰니까 밀수품의 뜻으로는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contraband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자, 어휘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112번도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깔끔하죠? 자, 3번 갑니다. 자, 3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고 뜻이 달라요. previous는 이전의라고 하는 뜻이고 included는 포함된, experienced는 경험이 많은, actually라고 하면 뭐 사실적인, 실제의 그런 얘기가 되겠죠. 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floor managers 중 한 명인데 둘은 동격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floor manager일까요? floor manager는 뭐죠? 바로 현장 자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floor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공사 현장이나 생산 현장을 말해요. 생산 관리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관리자일까요? 바로 경험이 많은 자 그런 관리자 중에 하나인 이렇게 가는 게 문맥상 가장 정확하겠죠? 이 사람이 계속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뭐 해달라고 요구받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관리 감독해달라. 뭐를? 자, 10 summer apprentices 그래 있어요. apprentice는 도제가 되겠습니다. 도제. 도제라고 하는 것은 견습의 의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제공, 견습공을 우리가 자, apprentices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10명의 여름 그 견습공들 있죠? 자, 걔네들을 관리해달라고 요구를 받아봤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전 관리자면 그런 거 하겠습니까? 아니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런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어휘 문제지만 답을 C번에다 쓰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3번 문제도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됐나요? 4번 가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그죠? 네. 자, 개코는 혹시 정여사라고 보고 계시나요? 자, 브라운이 물어. 잘 보고 계시죠? 자,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저와의 공감 지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분노 게이지가 점점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자, 일요일 날 저녁 때는 꼭 개콘 자, 보시고 한 주간의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는데요. asking이 나오고 뒤에는 뭐가 필요해?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겠네. 그런데 목적어 구성이 주어 동사로 됐다라고 하는 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도 목적어가 구성되려면 명사절의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자, 그럼 명사절의 접속사는 어떻게 돼요? both나 eve는 부사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or는 등위 접속사니까 결국은 자 정답은 if입니다. 자, if는 명사절에 쓸 수 있나? 그렇죠. whether와 함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데 ask 다음에 if절이나 whether절이 보이면 ask는 그때는 무슨 뜻? 묻다의 뜻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ask에는 요구하다의 뜻도 있죠. 자, 그때는 반드시 대절을 취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ask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무엇으로 판단한다? 뒤쪽에 어떤 시스템이 달려왔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동사는 뭘 항상 같이 공부해라? 패턴을 같이 공부해라 라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내고 요거는 물어보다의 뜻이다 까지 정리했습니다. 마이클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팀에게 요구하면서. 됐죠? 분사구문입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물어보면서, 자, 질문하면서 이메일을 보낸 것이죠. 뭘 물어봤습니까? 자, 그들이 기꺼이,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의 수거죠. 기꺼이 와줄 것인지 아닌지를 자, 물어보면서 이메일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come wor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come 다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and가 생략됐고요. come and work. 그래서 자, 보통 go나 come 다음에는 and가 생략되고 바로 동사 원형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강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Hey, go get it. 이렇게 얘기하죠. Go get it. 가서 그거 주워와. 이렇게 얘기할 때 자, go get it. 이렇게 쓰듯이 and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come work라고 하는 것은 와서 일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요일 날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완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help는 ing 목적어를 절대로 못 취해요. 그냥 못 취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 취해. 알겠죠? 자, 그래서 자, ing는 못 취하는데 대신에 투부정사 목적어만 취하는데 거기서 또 누가 생략 가능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목적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동사니까 기억을 잘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토요일 날 일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완료하는 것을 돕죠. 프로젝트를 by the Monday deadline. 월요일 날 데드라인까지 프로젝트 완료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토요일 날 와서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면서 자, 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14번 문제도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깔끔하죠? 이번 문제를 통해서는 답을 어떻게 찾아나가는지의 과정도 자, 굉장히 중요했지만 ask를 어떻게 앞으로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한 가지 팁도 배웠으니까 잘 익혀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115번 갑니다. 자, 15번은 지금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품사가 달라요. 자,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which 같은 경우에는 의문 대명사니까 명사도 될 수 있지만 관계대명사도 될 수 있고 좀 역할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제 형용사만 가능하겠죠. 근데요,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벌써. 왜 끝났냐면 finish가 나와 있고 finish 다음에 목적어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bathroom을 갖다가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건축을 끝내다의 목적어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절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 which는 의문사기 때문에 이하에 관계대명사로 쓰이던 의문사절로 쓰이든 간에 반드시 뒤에 절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특별하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특별한 용례는 특별함이 나왔을 때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원칙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원칙은 자, 절이 나와야 되니까 뒤쪽에 지금 절이 나온 게 없습니다. out. 후수도 마찬가지죠. 후수도 이하에 뭐 명사가 당연히 나오긴 해야겠지만 문제는 이것도 의문사이기 때문에 자, 절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 둘을 지우고 나면 this와 that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도 해석 없이 뭘로 지웠어요? 구조만 가지고 자, 뒤쪽에 뭐가 왔는지에 따라서 두 개를 지웠어요. 그러면 weak가 남았는데요. those는 뒤쪽에 반드시 뭐가 오죠? 복수명사가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생각났어요? 안 났으면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해석 없이 주술 수 있는 문제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A로 가죠. 자, this week는 아주 간단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자, 공사를 끝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더 확장해서 해석해 드릴게요. 자, 플러밍 컴퍼니라고 하는 거니까 플러밍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배관 공사를 하는 그런 회사죠. 그렇죠? 그런 회사가 will not be able to finish. 끝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끝낼 수가 없죠? construction. 그죠? 화장실 공사를 끝낼 수가 없는데요. 언제요? 이번 주에는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as planned. as라고 하는 접속사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여기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획이 되었듯이 계획이 된 것처럼 이번 주에는 공사를 끝내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선적, 그러니까 제품 선적에 뭐가 생겼어요? 지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지연은 이제 티아라인데요. 요즘 문제가 좀 심각하지요. 그 아이들도. 자, anyway. 그래서 여러분들, 자, 115번까지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짧게 5문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있다거나, 자, 이렇게 생각되진 않죠. 자,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빨리 끝났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기 바라고, 자, 또 중간에 잠깐 화면 바꿨다가, 자, 후반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음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부터 120번까지인데요. 자, 116번부터 먼저 보시죠. 전치사 어휘 문제죠. 짤막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요구받았는데 안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how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라고 해서 수요 동사로서 목적어를 2개 취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2개의 목적어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어차피 전치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 전치사가 이 자리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치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묶고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또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하나만 취했어요. 사람 목적어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만 목적어로 취했을 때는 이런 거죠. show가 사람만 목적어를 데리고 나왔을 때는 누구누구를 어디로 뭐 안내하다. 누구누구를 어디까지 안내하다 이 뜻입니다. 물론 뭐 전치사가 반드시 to가 나온다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여기엔 지금 around가 나왔죠. 도시 여기저기로 안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내하다의 뜻을 먼저 확인하시는 1번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그래서 executives라고 하는 것은 중역들 아니겠습니까? 중역들을 안내하는데 이 중역들이 바로 어떤 중역이냔 말이야. 바로 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로부터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시드니라고 하는 저 도시는요. 야채 장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도시예요. 그죠? 그래서 야채 장수들이 가면 다 시드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도시죠. 자, anyway 죄송하고요. 그래서 자, from Sydney, Australi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을 뒤에다 쓰는데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의 학생들이 왜 5분은 안 되냐고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학생일 때라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거든요. 좋아요. D번이 답이라는 거 내가 인정하겠는데 5분은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executives는 왜 안 돼요? 라고 나는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오브에 대한 설명을 좀 붙여봤습니다. 오브는 우리가 말이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만능전치사라고 불릴 정도로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 이게 다는 아니에요, 오브에. 그런데 오브에 토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뭐죠, 여러분들? 자, 바로 소유격 관계가 있어요. 이 다리가 누구 소유냔 말이야. legs of the desk 라고 해서 책상의 다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 가지고 있는 다리라는 얘기예요. 소유 관계를 나타낼 때 쓰죠. 두 번째는 주격 관계입니다. 뭐가 떠오르는 거죠?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rise of the su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 sun의 rise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말로는 주로 이제 의라고 많이 번역되는데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격 관계일 때 들이대란 말이야. 소유 관계일 때 들이대란 말이야. 그리고 또 자, 목적격 관계일 때 들이대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job에 대한 오퍼를 한다는 얘기는 job의 오퍼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job을 오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의 제공이라는 말은 직장의 제공을 약속했다라고 하면 직장을 제공하는 개념이니까 이런 목적어 관계가 또 성립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단어와 뒷단어 사이에 이런 관계. 또 네 번째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One of my sons. 그럼 내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 아이들 중 하나를 말할 때 우리가 자 그렇게 되고 이때는 번역을 그냥 의라고 하진 않고 뭐뭐 중의 이렇게 하죠. 5번은 동격 관계입니다. The city of Seoul.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격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브를 아무 데서나 막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갈까요? 보시면요. 자, 문제로 돌아갔을 때 지금 이 시드니라고 하는 것이 얘랑 동격도 아니고 전체와 부분 집합도 아니며 자, 이런 아무 관계도 아니죠. 주격 관계도 아니고 목적격 관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냥 의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브를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D번에다 다시 한번 확정을 할 거고요. 전체 문장 해석해 볼게요. 카르버라고 하는 사람이 요구받았어요. 안내하라고. 안내를 많이 한 사람이 쓴 일기가 안내의 일기라 그랬죠, 제가. 자, 그래서 좀 쓸데없죠, 제가. 그죠? 그런데 anyway. 그래서 그 안내하도록 요구받았는데 누구를?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로부터 오신 자, 그런 중역분들이 되겠습니다. 어디? around는 근처의 뜻도 있지만 어떤 한 장소에 여기저기에 라고 하는 뜻도 있죠. 자, 마을의 여기저기를 갖다가 좀 안내를 좀 하도록 이렇게 요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했을 때?
그들이 화요일 날 도착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6번도 여러분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죠? 자, 그래서 전치사 of에 대한 내용 정리한 거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기 바라고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주술 수 있는 문제예요.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어렵긴 하지만 use가 타동사니까 뒤에는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해. 명사는 누구? C밖에 없어요. 자, 빨리 쓰시고 자, 이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실전 시험이었다면 그런데 실전 시험은 아니었으니까 저랑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여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운전하지요. 자, 어디에서 운전을 하는 겁니까? steep 하면 가파른 거죠. 자, mountain p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ass가 여러분들 원래 명사로 쓰이면 통행권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자, 너 패스 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전철 패스 이런 거 통행권의 뜻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요. 산길의 뜻이에요. mountain pass라고 하는 것은 산길이고요. 가파른 산길에 걸쳐서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는 운전자가 어떻게 돼? 자, 장려된다. 투이하를 좀 하시라 라고 장려가 되는 것인데요. 자, use ca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자, 뭘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조심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냥 조심하도록 그렇게 장려가 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왜 그렇죠? 자, 바로 떨어지는 boulders. 자, boulders는 이제 바위 아니겠습니까? 자, 바위들이 어떻게 되죠? 아주 흔하기 때문에 자, 조심하라고 그렇게 조심하도록 고취 장려가 된다는 것이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휘 몇 개 봐드렸습니다. 자, use caution이라고 하는 거 덩어리로 하나로 그냥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mountain pass라고 하는 표현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7번 마무리 짓고요. 8번 갑니다. 자, 8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다 부사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B 다음에 sure 형용사 앞에 딱 부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품사 따지는 건 의미가 없죠. 자, 서로 뜻이 다르니까 자, 해석을 통해서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hiring committee가 자, 고용위원회가 확신을 못하네요. 자, 어떤 후보자가 최고일까? 어디에? 그 포지션에.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는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예를 들면 뭐예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깔끔하죠? 또 오로지 확신하지 못한다. 더 이전에 확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확신하지 못한다. And so,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다시 인터뷰를 볼 거야. 그러면 더욱 확실하죠. and를 읽어보니까. 여전히 확신을 못해서 다시 인터뷰를 할 거랍니다. 누구를요? 자, 3명의 후보자들을 다시 인터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 치고는 뭐 그다지 이렇게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 not yet 이런 표현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문제였으니까 자, 이 정도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119번인데요. 119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ing고 자, from 이하에 지금 자, 붙어 있습니다. 물론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출발지, 출처, 근거, 기원 이런 걸 나타내죠.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from 다음에 ing가 붙게 되면요. 경우에 따라서 독특한 그런 의미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from ing가 특정한 동사들과 결합됐을 때는 자, 그런 뜻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benefit from ing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얻다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는 것부터는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혜택을 얻게 되는 출처와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금지의 단어들을 여러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단어들을 만나게 되면 from 이하가 뭐뭐 하지 못하도록 이라고 하는 금지의 개념을 가지게 돼요. 자, 착오 없이 앞으로 잘 활용해 보세요. 자, prevent, keep, stop from ing라고 하면 A를 뭐뭐 하지 못하도록 막다, 뭐뭐 하지 못하도록 유지시키는 거니까 막는 거야, 그게. 뭐뭐 하지 못하도록 자, 중단시키는 거니까 막는 거라고 결국은. 자, prohibit, ban, forbid는 전부 다 금지시키다 이 뜻입니다. 뭐뭐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다. discourage는 좌절, 낙담시키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뭐뭐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키다의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들어 있습니다. 지금 prohibit 다음에 요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뭐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다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뭐하지 못하도록인지 답이 나오는 거야. 무엇 하는 것으로부터 라고 해서 출처와 기원으로 보신다면 답이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자,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entering은 들어가는 것이고 step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step은. 그래서 그 step이 원래 계단의 뜻이고 발걸음 하나를 step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tep이라고 하는 것을 동사로 쓰면 디디다의 뜻이라고. step onto the bus 이렇게 얘기하면 버스 위에 발을 들이다니까 버스에 올라타다. step on my toes 이렇게 얘기하면 내 발가락 위에 발을 들이다니까 남의 발을 밟다라고 번역하지만 정확하게는 뭐예요? 누군가의 발 위에 발을 그죠? 예. 누군가의 발가락 위에 디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step이 뭐라고요? 발을 디디다의 뜻이에요. 자, step over the broken glasses 라고 얘기하면 깨진 유리 너머로 발을 디딘다라고 하는 뜻이야. 다시 한번 자, step은 자동사로 뭐라고? 발을 디디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가는데 왜 그걸 강조드렸냐면 여긴 지금 the building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동사를 제가 자타 동사를 다 강조하진 않거든요. 기본이 될 만한 중요한 단어니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디디다 정도의 뜻 정도는 정확하게 구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보시면 되는데 entering은 들어가다, producing은 생산하다, processing은 가공하다의 뜻이겠죠. 자, 그래서 그 건설 노동자들이 자, posted, 그죠? sign, 그렇죠? 어떤 그 간판, 사인을 갖다가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 사인이 어떤 거예요? prohibiting employees and patrons라고 해서 직원들과 자, 그다음에 단골 고객들을 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인입니까? 이것이 자, 바로 빌딩의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 정답을 당연히 A번에 entering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자, 뭘 통해서? 자, through the front door입니다. 딴 데는 들어가도 되는데 정문을 통해서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시키는 자, 그러한 사인을 자, 게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9번은 여러분들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from ing가 뭐뭐하지 못하도록 이라고 해석되는 케이스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셨습니다. 아무 때나 갖다 들이대고 뭐뭐하지 못하도록 안 돼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해석하실 줄 알아야 돼. 누구를 만났을 때 자, 금지와 부정의 그런 부정의 뉘앙스를 가진 그런 동사를 만났을 때만 from ing가 그렇게 자, 해석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20번 갈게요. 20번은 A, B, C, D가 모두가 다 또 부사로 구성되어 있고 뜻이 다른데요. 여기서도 정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개 중요해요. 왜냐하면 short가 짧은 짧게예요. shortly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soon, 곧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nearly라고 하는 단어는 또 어때요? near와 관련이 있어요. near가 또 근처에, 자, 근처의라고 하는 뜻이 둘 다 있죠. 자, 이 아이는 전혀 다른 의미로 거의라고 하는 그런 뜻의 almost의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initially는 이제 first의 뜻이니까 자, 우선, 자, 그죠? 첫 번째로 이런 뜻이니까 거기까지 해보고요. equally는 뭐 똑같이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잘라야 될까요? 먼저 여기까지를 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되겠습니다. 동의가 말이에요. 어떻게? 충족이 되었습니다. meet는 만나다의 뜻뿐만 아니라 충족시키다의 뜻이 있죠. 자, 동의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자, 동의가 충족이 되어 왔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바로 she와
자, 그 다음에 construction contractors. contractors는 도급업자들이라고 보고 뭐 건축업자들이라고 보신다면 업자들과 시 사이에 동의가 충족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아스팔트는 수리가 되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수리가 되어야만 돼요? 즉각적으로 곧 수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으로 골라내셔야 맞아요. 자, 근데 first라고 하는 단어는 왜 안 될까요? 자, first 그 initially의 정확한 개념은요. 자, 이거는 soon after the beginning of a process예요. 자, soon after a beginning of a process. 어떤 과정의 시작 지점 이후 직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과정이 시작되자마자 그 직후의 뜻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떤 과정인지 그 직후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initially는 답이 될 수 없고, 자, 뭐 즉각적으로 곧 자, 그 아스팔트가 수리가 되어야만 된다. 왜? 동의가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문장으로 보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번에는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단어인데 답이 됐어요. 자, 아까 전에는 제가 또 ly 중에 이제 closely 하고 아까 기억나시죠? 자, 그거를 강조를 드렸는데 그때는 그 단어들이 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또 답이 됐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강조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다 잘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토익은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린 단어들은 신기하게도 자,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죠. 자, 그때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답을 팡팡 자, 쓰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강의의 본질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안에 무슨 논리가 있어야 돼요. 뭐 우왕좌왕 막 중구난방하면 안 되거든. 일관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학습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리뷰하는 거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